아마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할까? 왜 다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할까?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또는 반대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넌 그러면 안 돼. 다들 이렇게 사는데 넌 왜 튀려고 하니?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의 중심에 있는 근원적 질문,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철학 역사상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주제,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와 주인 도덕 대 노예 도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는 나의 표현이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모든 의지는 고통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삶은 무엇이었나? 끝없는 욕망의 바퀴, 고통의 순환이다. 배고프면 고통스럽고 먹으면 만족하지만 곧 권태가 오고 다시 욕망이 생긴다. 그의 철학은 비관적이며 어두운 경로만 보여준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생각한다. 젊을 때 몇 주간 쇼펜하우어의 책만 읽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스승을 넘어서서 생각한다. 고통이 우리를 지배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고통을 지배할 수 있을까?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썼다. 생명은 단순히 생존하려 하지 않는다. 생명은 성장하고 우위를 차지하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가 발견한 진실이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충동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삶을 주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이것을 힘의 의지라고 불렀다. 니체의 힘의 의지 개념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한다.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 또는 권력을 향한 탐욕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니체는 그의 저작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힘의 의지는 주로 생식, 팽창, 성장, 생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창조의 욕망이다. 즉, 힘의 의지는 창조하려는 욕망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세우고 삶을 예술로 만들려는 충동이다. 음악가가 음악을 작곡한다.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 기업가가 비즈니스를 구축한다. 이 모든 것들은 힘의 의지의 표현이다. 더 깊이 당신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 이것도 힘의 의지다. 니체는 강조한다. 약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미덕으로 바꾸어 강자를 질투하며 도덕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의 구분이다. 주인 도덕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고 선과 악을 자신의 기준으로 정하며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에 반해 노예 도덕은 다른 이의 판단에 의존하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악이라 규정하고 수동적이고 반응적이다. 나는 부족하고 약하다. 이게 맞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 우리 문명 전체가 노예 도덕에 지배당하고 있다. 종교가, 법이, 사회 관습이 우리에게 강요한다. 겸손해야 한다. 욕망을 억누르고 타인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미덕인가? 아니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 도덕은 아닌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도덕의 경계 속에 서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상사가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입을 다문다. 왜일까? 노예 도덕적 생각은 말한다. 내가 말하면 튀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주인 도덕적 생각은 말한다. 이건 잘못되었어. 내 의견을 말해야 해. 그것이 내 책임이야.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부모님, 친구들, 사회가 다른 길을 강요할 때 노예 도덕적 삶은 모두의 기대에 맞춰 살아간다. 안전하지만 영혼이 없다. 반면 주인 도덕적 삶은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진정으로 자유롭다.
니체의 저작 도덕의 계보학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창조하는 자는 드물다. 대부분은 남이 만든 도덕과 법에 따라 삶을 규정한다. 이것이 현대의 비극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타인이 만든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몇 개의 좋아요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학벌, 연봉, 명품 가방. 이 모든 것이 타인이 정한 성공의 기준이다. 니체는 묻는다. 이것이 정말 그대의 기준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니체와 쇼펜하우어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보자. 쇼펜하우어는 고통은 본질이다. 고통을 피해야 한다. 고 말한다. 니체는 고통은 본질이다. 고통을 극복하고 고통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고통 속에서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사업의 실패, 신체의 질병, 사회적 거절. 이 모든 순간들이 그 순간에는 우리를 부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체는 말한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자는 거의 뭐든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더 강렬하게 주장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것이 니체의 진정한 메시지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싸우고 고통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만 진정한 힘이 생기고 진정한 자유가 온다. 니체 자신의 삶이 이것을 증명한다. 니체는 극심한 두통, 시력 저하,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인류사 가장 위대한 철학을 탄생시켰다. 니체는 이렇게 고백한다. 내 병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풍부함, 나의 특권은 나의 병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인 도덕을 실천하고 힘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가? 첫째, 자신을 직시하라. 자신의 약점, 두려움, 부족함을 인정하라. 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 니체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우리의 운명과 약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작은 선택에서 시작하라.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라. 평소라면 하지 않을 선택을 한번 해보라. 그 작은 도전들이 쌓여서 그대를 변화시킨다. 셋째, 남이 만든 기준을 넘어서라. 자신만의 성공을 정의하라. 연봉일 수도 있고, 창조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지만, 결코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어야 한다. 니체는 강조한다. 자신을 넘어서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결국 니체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든 도덕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세우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힘의 의지는 권력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자신을 초월하는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고통을 인식하라고 했다면 니체는 고통을 극복하고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만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남의 것이 아닌 당신만의 창조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